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3월 9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지금 3월 파생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됐죠. 2월 13일 이후 4주간의 코스피를 규정할 중요한 쟁점으로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 풋 매도 강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외국인들 콜 포지션입니다. 롱 포지션 취할지 숏 포지션 취할지 그 변화 여부입니다. 세 번째 쟁점이 미국 CPI, PPI, PCE 숫자인데 요 쟁점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고요. 코스피 한번 전망하려고 합니다. 쟁점 1번에서 사진 보시면은 외국인들 3월 옵션 첫날 지난 10일이잖아요. 비교적 대규모 풋 매도로 시작한 거 저는 이게 가장 주목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1월물과 2월물 전부 옵션 양매도 전략으로 시간같이 아주 쏠쏠하게 챙긴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풋을 매도했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다. 여기에 베팅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코스피 YTD 수익률 10% 이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풋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여기에 맞선 세력들은 돈 털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3월물도 상대적으로 풋 대량 매도로 시작을 했다는 것은 3월 9일까지 의미 있는 지수 추세 하락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일단 베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맞짱 뜬 그 기관, 특히 금융투자 아닙니까? 대규모 풋 매수로 시작을 했는데 저거 결국 저 매수 금액 저 다 돈 잃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이 외국인들 콜 포지션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시작은 소규모 매수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거 아직 콜의 방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아직 콜에 대해서는 중립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겠는데 다만 대규모 매도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13일 이후 시장은 상방으로 열어놓았을 가능성을 일단은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과 2월에는 갈수록 콜도 대규모 순매도했기 때문에 과연 3월물도 그 지수 상단에서 상대적으로 그 지수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지수 상단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른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콜 매도가 과연 대량으로 앞으로 출회될지 요거 잘 살펴야 될 거 아닐까 이런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양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한다면 이게 지금 그 가정법이죠. 이때는 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양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한다면,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말이죠. 일반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부 다 현물을 대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지할 필요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즉 선물 매도하거나 콜 매도하거나 풋 매수한 포지션이 반드시 지수 하락에 베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수 하락 베팅은 선물에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순매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수 상단에서 콜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지수 하락을 대비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수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거다. 여기에 베팅한 거 아니냐. 즉 커버드 콜 전략을 취했다. 이걸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그러니까 미국의 1월 CPI, PPI 전부 크게 둔화된다. 이런 예상치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CPI는 12월과 변화가 없다. 이 말은 둔화 추세가 멈춘 거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됐던 거고 PPI는 1월 숫자가 12월보다 상승할 거다. 이런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근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 둔화가 스톱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물가 오르거나
물가가 더 오른다거나, 즉 둔화 추세가 스톱되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PPI는 오른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시장 너무 좋아지면은 바로 금리도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우지수가 폭등하다가 그냥 그 급락으로 마감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3월 FOMC에서 동결 확률이 다시 싹 사라지고 50bp 올린다는 확률이 또 등장을 해서 9% 이상 지지 세력을 얻어가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긴장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14일 미국 현지 시각인데 14일 화요일이잖아요. 미국 화요일 그 낮에. 그러니까 1월 CPI는 6.2% 전망치 나왔다. 즉 12월에 6.5%보다 둔화 추세가 지속된다. 코어 CPI도 5.5%로 둔화 추세 지속된다. 이런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게 바로 16일 발표될 예정인 1월 PPI인데 이게 4.9%로 12월의 5.5%보다도 크게 둔화된다. 코어 PPI는 5.4%로 12월에 6.2%보다 엄청나게 크게 둔화된다. 이런 전망이 수정돼서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발표됐던 건 지난주까지 발표됐던 것은 PPI가 더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치가 나왔는데 지금 더 크게 둔화된다는 거니까 매우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전망치가 나왔다는 것은 이 전망대로 발표 숫자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어떤 경험칙입니다. 경험칙.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이제 24일이죠. 근데 CPI, PPI는 이번 주에 발표되고요. 14일과 16일 발표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4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1월 PCE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런 CPI, PPI 이 추세를 정리하면은 이것도 분명히 추가로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직 전망치 발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이렇게 둔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준이 기준금리 더 올릴 근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연준이 할 일은 장기적으로 물가 2% 내로 유지하면서 고용을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한 정책이 지금 먹혀들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좋다는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가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지금 3월 22일 FOMC 이전에 2월 CPI, PPI 추가로 확인할 기회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PI 상승 추세가 크게 둔화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 CPI하고 PCE도 추가 둔화된다는 신호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연준의 금리 경로는 일단 확률상으로는 지금 CME 확률 분포상으로는 3월에 25를 또 올려서 5% 찍는다고 정리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되면 5월 3일 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다고 보고요. 저는 그 이전이라도 3월 기준금리 동결하고 5월에 25를 올릴 가능성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컨대 금융 긴축 사이클 더 가속되지 않는다. 지금 마무리 국면이다. 이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 경기 추세, 즉 좋은 것을 좋게 보는 정상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 또 성장 전망치 이런 게 잘 나오면은 시장도 상향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이걸 주목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보면은 현물에서 외국인들 순매수세 분명합니다. 그다음 선물에서도요. 순매수 강도는 약한데 그러나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다. 즉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 조짐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현물 순매수 강도 더 강해지고 있고 선물도 약하지만 순매수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풋옵션 대량 매도로 3월 시장을 시작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금융투자는 이미 풋 매수 금액 날린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23일이 되면은 한국은행 다시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와, 우리 창룡이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한국 경제는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더 심하게 역성장 가능성 높다. 저는 아직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뭐 한국 CPI는 다시 위로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1월 발표체가 더 올랐죠. 한국 CPI는.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이 아직도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는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물가 상황은 지금 이전처럼 둔화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한국이 동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더 이상 차이가 벌어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영국과 유로존이 지금 50bp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고려하면은 이번 2월 기준금리 최소한 한 25bp는 올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3.75%를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해야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이것이 향후 물가 안정에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발표된 숫자 꼭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 드디어 1000m로 추가로 내렸었고요. DRAM 현물 가격도 노즈 다이빙 계속한다. 끝없는 추락 행진이다. 이런 거 다시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 내용은 다음에 다른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